안녕하세요, 유세연입니다. 자, 부사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부사편 보시면요. 맨 앞에 부사가 시작되는 쪽에 끝없는 표가 나와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끝없는 표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대략 60개 정도 되는 단어 리스트가 있어요. 부사는 잘 보고 있으면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맨날 나오는 게 뭐죠? 예를 들면 once 매달 나오죠. still 이거 없는 달 못 보셨죠? 뭐 예를 들면 ever라든지 even이라든지 맨날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맨날 봤던 게 또 나온다 싶으면 이 60개를 아예 한 번에 정리를 날 잡아서 할 것 같아. 근데 끝까지 안 하더라 이거지. 그냥 맨날 문제집이나 풀면서 어서 많이 봤어 그러면서 틀리고 있고 어서 많이 봤어 그러면서 틀리고 있고 나온 것도 틀리고 나온 것도 틀리고. 자,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부사에 시작되는 페이지 한 3페이지에 걸쳐서 아예 저 60개 표가 나옵니다. 얘는 언제 누구와 답이야. 예를 들면 예시 있어. 그럼 이 예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는 토익 시험에 4번 답이 됩니다. 첫 번째 등위 접속사, 두 번째 현재 완료 부정, 세 번째 have와 to 사이. have와 to 사이는 떨어질 수 없는데 떨어지게 되면 거기 예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용법은 아직까지 못했으나 곧 뭐뭐 할 것이다. 최상급과 같이 출제했었죠. 최근에 최상급, 아직까지 가장 히트한 책은 아니지. 히트한 책이 없다. 이것이 앞으로 히트할 책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용법에 관련된 4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스는 이 4가지 경우 이외에는 답이 된 적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almost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almost를 알아. 어서 많이 본 거하고 아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almost를 많이 봤을 뿐입니다. almost는 토익 시험에 2번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동작의 완료, almost finished, almost arrived, 거의 끝났어요. 거의 도착했어요. 또는 숫자 앞, 수량의 형용사, 즉 almost 500, almost 30%, almost half 이런 식으로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60개의 부사 리스트는 그 표에 뭐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까? 언제 누구와 답이다가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 4개의 주요 품사가 출제 비중을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사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7개까지. 왜? 얘는 4개 품사가 다 해먹는 거거든. 그런데 그 4개에서 7개까지 나올 때, 즉 여기는 이제 최근 기출을 분석했을 땐 특히 5개에서 6개가 많이 나왔네요. 매, 달. 자, 그랬을 때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부사의 위치입니다. 부사의 위치.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부사는 동사 앞에 위치하죠. 동사 뒤에 위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 끝에는 또 위치하죠. 이런 위치 문제라든지. 베리는 형용사하고 부사만 수식합니다. 웰은 동사만 수식하죠. 반면에 웰은 형용사를 수식할 수 없죠. 이런 수식 관계에 어떤 품사를 수식하느냐. 자, 그 다음에 그 종류라는 건 예를 들면 빈도부사야, 시제부사야, 강조부사야, 부정부사야, 접속부사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뭘 물어보겠다는 걸 아주 클리어하게 제시하고 있는 애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난이도 높게 이제 체감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접속부사죠. 접속부사에선 파식스에서 특히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크게 보자면 부사의 위치는 오히려 간단한 거고 종류, 그 다음에 수식관계, 그리고 접속부사, 그 다음에 빈출부사가 오히려 우리 책에 제일 앞에 있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넣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꼼꼼히 읽으시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부사의 위치를 찾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속는 위치가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고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자리가 부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 그 외의 자리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습니다. 부사 자리란 건 주로 문장 맨 앞, 문장 맨 끝, 동사 앞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형용사 앞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속아요. 자, 무엇에 속아요? as, is가 있네. 비교급, 원급 비교,
뭐 5월 비교, 7상 비교 이러면서 시선이 이쪽으로 꽂힙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자, 제가 하는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품사와 문법이 있다면 품사가 우선합니까? 문법이 우선합니까? 당연히 품사가 우선합니다. 어설프게 문법 들이대지 마세요. 문법은 나중 얘기입니다. 영어의 기본은 품사이기 때문에 항상 품사가 핵심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뭐가 있던 most가 있던 상관없습니다. 자, 뭐가 있든 간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뭐를 먼저 봅니까? 품사자를 봅니다. 자, 이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면 부사겠죠? 이 앞에가 자 비동사로 끝났어. 그럼 형용사겠죠? 그러니까 전체 구조 분석과 품사를 우선 배치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문법 들이대지 말고 즉 as 없다고 생각하고 앞문장 분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의 순서 한번 보죠. consider가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앞에 있는 동사가 우리가 이제 consider에 대해서 동사편 때 이미 배우셨습니다. 오형식 동사가 난 너무 어려워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토익 시험에 나오는 오형식 동사 꼴랑 6개라고 그랬습니다. make, find, keep, consider, 임명하다, 그리고 사역동사. 자, 그럼 consider가 오형식 동사에 들어가는 건데 목적어 앞으로 나왔어. BPP야. 그래서 목적격 보어야. 목적격 보호면 형용사겠죠. 얘는 수식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삼형식일 수도 있잖아. 그쵸? consider 삼형식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토익은 맨날 나오는 동사를 또 물어보고 맨날 나오는 단어를 또 물어보는 대신에 정확하게 자리를 선택하라고 나온다고. 내 생각에는 굉장히 페어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의 단어가 여러분들 보캐블러리 22,000 이런 거 외우시는데 22,000개를 외우면 뭐해? 쓸 줄도 모르는데. 자, 얘가 이제 현실적인 시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22,000 이렇게 쓸데없이 단어 뜻만 드립다 외우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완전 허세죠, 허세. 그냥 공부한다는 자기 만족이죠. 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딱 1200개만 물어볼 거니까 그 대신에 1200개를 언제 누구와 어떻게 완벽하게 이거를 잡아달라고요. 그럼 나는 이게 왜 나름대로 공평하다고 생각하느냐. 22,000, 33,000 그따위 안 물어보잖아요. 1200개만 물어보잖아. 그 대신에 걔를 깊게. 그럼 여러분들하고 이게 공부의 궁합이 안 맞아요. 여러분들은 자, 우리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은 중고등학교 때 무조건 단어 많이 외우라고 그랬거든. 하루에 몇백 개씩 외웠거든. 그리고 자고 나면 까먹고 자고 나면 까먹고 그걸 6년 동안 반복하고 있었어요. 삽질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우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다 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토익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토익은 맨날 물어보는 걸 또 물어보되 그 대신에 깊이 언제 누구와 어떻게 앞에는 어떻게 생겼어 뒤에는 어떻게 생겼어. 그러니까 공부의 문화를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들만 계속 겉도는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컨시더가 지금 벌써 몇 번째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컨시더가 나왔을 때쯤이면 이 배열. 자, 얘가 목적어를 수식했으면 형용사 오형식. 얘가 동사를 수식했으면 삼형식 부사. 이게 줄줄줄 나와야 되거든. 그 대신에 매달 컨시더만 물어보겠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왜 어렵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은 그냥 가볍게 뜻만 이것저것 잔뜩 외워놓은 상태였지. 그게 마음에 드는 거야. 여러분들은 차라리 단어 쪽지 시험을 보라고 했으면 만점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토익은 참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요. 1200개만 물어볼게. 그 대신에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본 게 또 나오고 본 게 또 나오는데 맨날 또 틀리고 그러고 있는 거야. 자, 컨시더가 어디에 걸렸는지 컨시더 이 뒷자리가 어디에 걸렸는지 볼게요. 생각을 효율적으로 해요? 아니면 기계가 효율적인가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 건가? 5초 딱 하면 그게 효율적인 건가? 생각을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죠. 효율적이란 건 시간과 돈이 적게 들고 생산적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에 기계가 시간이 적게 들고 돈이 적게 들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렇게 효율적인 거죠. 그럼 머신에 걸렸으니까 오늘 답은 efficient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뭘 물어봤다고 치자. 얘가 만약에 이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더 머신이 is considered 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뭐 sincerely하게, 그러니까 진지하게 사람들이 고려하고 있다고. 이러면 기계가 진지한 거야? 생각하는 게 진지한 거야? 생각하는 게 진지한 거지. 그렇게 되면 부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올드원까지 나왔네요. 올드원하고 비교된 거죠. 그러면 여기 자기가 형용사가 나오면서 as 원급이면서 자, 누가 누굴 비교한 겁니까? 더 뉴 머신과 올드 머신을 자, 비교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설픈 문법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단어들의 쓰임에 충실하셔야 돼요. consider는 보면 거의 2달에 한 번씩은 보기에서 보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이렇게 파고 들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부사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 once 그러면 자, 뭐 예전에 라는 뜻이거나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접수하거나 한 번 이런 뜻이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뜻 말고 위치, 문장 중에 어디에 쓰냐고 once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never라는 단어가 있어요. never. never라는 단어가 부사예요. 자, 절대 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never의 위치. 자, 문장 끝에 써도 돼요, never? 아니죠. never는 동사 앞쪽에 쓰게 되는 거죠. I never thought about it이지. I thought about it never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뜻을 아는 부사를 뜻만 빼고 다 물어봐요. 위치는 어떻게 돼? 수식은 어떤 품사에 수식해? 누구 왔어? 뜻만 빼고 물어본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뜻만 알고 있다고. 나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사표예요. 자, 그래서 이런 종류에 따라서 그 쓰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지금 한번 볼게요. 답을 결정하는 애가 있죠, 문장 중에는. 이게 부사 60개 표에 보시면 있는 애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다는 거죠.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 맨날 보던 거야. 그럼 좀 한 발짝만 더 깊게 들어가세요. 자, 문장 중에는 항상 답을 결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죠. 일단 relatively를 봤습니다. relatively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봐. relatively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relativelly는 형용사만 수식합니다. relativelly는 동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elatively small, relatively big, 상대적으로 relatively expensive. 만약에 동사를 어쩔 수 없이 수식하게 됐을 때는 이게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관련된 동사에는 쓸 수 있어요. 어쨌든 형용사 수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slightly, 동작, 움직여. 근데 얘는 안 움직여요. 자, 이게 located, 위치하고 있습니다. located. 얘 움직여? 안 움직이죠. 자, 이런 걸 정지동사라고 합니다. 상태 동사라고 그러고 움직이지 않아요. slightly는 움직이는 동사고만 쓰여요. slightly increased, slightly decreased, slightly changed. 그러니까 slightly 뜻을 얘기하지 말고 누구랑 쓰는지를 얘기하시라고요. 그 60개 표에는 이런 것들이 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usually가 자 현재 시제랑 같이 쓰이죠. 그래서 주기적이고 일상적인 반복적인 사실을 나타내게 되죠. 빈도부사죠. usually뿐만 아니라 뭐 always라든지 이런 빈도부사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regular 같은 경우에는 쟤는 토익 시험에 자 오답으로 주로 등장했던 애입니다. 정답으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쓰이냐면 판단입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자 described 묘사가 돼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어. 자 애매하게 언급이 돼 있어. 애매하게 설명이 돼 있어. 애매하게 지시했어. 그래서 뭔가 의미가 애매하고 모호할 때 쓰는데 store, 저장하는 걸 애매하고 모호하게 저장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얘는 정답이 된 애가 실제 시험에서 없어요. 근데 비즈니스 영어에서 많이 쓰이는 애기 때문에 제가 예문을 적어드렸던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정답으로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면 내가 B의 단어 뜻을 불러드린 게 아니에요. 형용사 내놔. C의 단어 뜻을 불러드린 게 아니라 움직이는 동사 내놔. D의 단어 뜻을 불러드린 게 아니라 언제 누구 왔어. 이거를 불러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사는 필요 없습니다. 토익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부사는 100여 개가 안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언제 누구와로 재정리하는 거. 그게 시험용으로 몸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영어 공부를 하지 말고 토익 공부를 하세요. 토익 시험에 나오는 부사 리스트를 잡아서 언제 누구와 또 출제돼 왜 출제돼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면 도지 그랬습니다.
얘를 수식해야 됩니다. 부사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내가 자 almost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almost는 숫자 앞에 써요. 숫자 아니죠. 동작의 완료 앞에 써요. 동작 아니죠. almost 오늘 답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entirely는 뒤에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특정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전체예요. 전체라는 건 더 명사가 있을 때 어떤 단수의 명사를 주고 내가 한 권의 책을 전체를 다 읽었어. 더 북을 entirely하게 읽었어. 근데 범위가 없어. 막연해. 그러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는데 전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전체를 다 읽었어요. 그러면 전체라는 게 세상에 있는 책 모두? 그 세상의 책은 몇 권인데? 그렇게 애매한 걸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자, 더 특정 단수 명사가 나와야 시작과 끝이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엔 특정 단위가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한은 entirely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entirely the step, 모든 전직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도우지 애매한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얘기죠. neither, 둘 중에 내놔. 여기 둘 중에 아니고 복수입니다. 따라서 답은 자 either나 neither는 그리고 대명사를 수식할 수 없습니다. 도우지는 대명사죠.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only, just, merely 이 정도만 돼 있다고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명사, 대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사는 강조부사라고 해서 몇 개 되지 않고요. 대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있는 부사 only, just, merely 이런 애들을 리스트가 책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책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근데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죠. B가 답인 것 같아. 근데 C도 헷갈려.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자일수록 오답 정리를 더 열심히 합니다. 중간 득점자들은 정답 찾기도 바쁘고요. 무조건 해설집 읽고 정답이 뭐래 이러고 있는 게 보통 700대들. 900대들은 ABCD를 보면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뭐는 뭐하고 답, 뭐는 뭐하고 답 빈출 애들을 정리를 많이 하는 게 900대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lately 뜻이 뭐예요? recently 뜻이 뭐예요? 그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으로 문제 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토익은 해석해서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계속 강조하지만 150개 국가에서 동시에 보고 있는 시험입니다. 150개 언어로 해석해서 어떤 뜻인지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이 주도권을 자기가 가져갑니다. 우리 언어에서는 영어랑 언어에서는 자, 너네들의 말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중요하고 우리의 기준이 중요하고 우리의 단위, 품사 아니면 그 쓰임, 문법 이런 거를 중심을 딱 박아놓고 시험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150개 국가가 가져가서 지네 뜻으로 해석한다면 얘도 말되고 쟤도 말되고 이러면 답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주제가 있습니다. 부사는 뭘 물어보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촉이 그쪽으로 발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recently, lately 뜻이 똑같네요. 최근에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죠. 살 길을 찾으셔야죠. 부사는 위치와 수식 관계 종류,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아니면 위치.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lately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으로는 뭐 굳이 쓴다면 문장 어딘가에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쓰임은 문장 맨 앞이나 맨 끝에서만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자유로운 recently가 항상 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해석해서 답을 빼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용 기준을 가지고 답을 빼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ately는 문장 맨 앞에 쓰시거나 아니면 맨 끝에 쓰셔야 되죠. 같은 의미라면 recently가 위치가 자유롭게 됩니다. shortly와 soon, 미래랑 쓰죠. 그러니까 shortly의 뜻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hortly하고 쓰는 미래에다 쓰세요. 명령문에 쓰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따라서 답은 recently가 답이 될 겁니다. lately는 문장 맨 앞이나 맨 끝에만 쓰라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토익이 가장 사랑하는 자, 절대 분기별로 빼지 않고 30년 내에 나왔던 부사가 있습니다.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 9개는 지난 30년 동안 분기별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외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외우니까 맨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그러는 겁니다.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 9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almost하고 그 다음에 nearly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죠? almost하고 nearly가 가장 최다 빈출. 그 다음에 난이도 높은 거는 more than과 approximately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애들은 자, about, around, over가 혼자 쓰이면 전치사인데 숫자 앞에 쓰이면 거의 부사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ust하고 only는 너무 쉬워서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서 9개를 외우시라고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떠올립니다. 10 minutes네요. 제가 부사가 이렇게 있으면 거꾸로 동사를 수식하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얘는 얘를 수식한다고 그랬죠. 이 부사는 그러니까 need를 수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10 minutes에 10을 수식해야 되는 건데 A, B, C, D 중에 부사를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를 제가 몇 개를 불러드렸어요? 9개를 불러드렸죠?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approximately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시험은 짜고 치는 고스톱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시험도 평가를 받습니다. 시험이 이게 좋은 시험이야 인정받아서 널리 쓰이려면 평가를 받는데 시험의 평가 요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일관성과 변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물어본 문제가 올해도 나와야 되고 내년에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관되게 뭘 물어보겠다 하는 포인트가 바뀌면 안 되고 변별력이란 건 문제마다 출제 의도가 분명하여 답에 혼선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안고 시험이 움직이다 보니까 정해진 범위 내에서 틀을 짜서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토익이란 시험 안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같은 체계로 같은 흐름을 타면서 돌아야 돼요. 근데 겉돌아요. 예. 한국말로 해석하면 얘도 말되고 쟤도 말되고 이러면서 혼자 저렇게 크게 원을 돈다고. 그러니까 남들은 2달 만에 끝낸다는 토익을 혼자 와서 2년씩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룰을 먼저 이해하시고요. 룰과 범위를 이해하시고요. 그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세요. 혼자 반대 방향으로 돌지 마시고 시험을. 자, 예를 들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답을 결정한 단어. 자, lastly 비슷한 뜻 아니에요? finally 비슷한 뜻 아니에요? lastly나 finally나 같은 뜻 아니에요? 같은 뜻인 것 같으면 차이점을 찾으세요. 자, finally, eventually가 토익 시험이 상당히 좋아하는 부사입니다. finally, eventually는 답이 될 때 앞에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나 과정,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론이 이러하다 이렇게 떨어지는 게 finally, eventually입니다. 반면에 lastly 같은 경우에는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에서 lastly가 나오려면 파5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 같은 경우에는 파4나 파7에서 어떤 일정이나 순서를 나열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파5에 1.5줄이잖아요, 문제들이. 이런 경우에 보여줄 수 있는 구조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이게 아니라 뭐뭐님에서도 불구하고 after all도를 끼고 결론적으로 뭐뭐 했습니다. finally, eventually가 답이 되는 이런 구조를 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시험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자, 몸에 차곡차곡 붙이는 겁니다.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부사 문제가 워낙 뭐 리스트가 60개가 되고 그 60개 문제를 다 풀어보기도 힘들고 책의 양도 많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몸에 붙이시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잡아드릴 수는 없으니까 교재 마저 잘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을 굉장히 빠르게 했는데 제가 저보다 책이 훨씬 더 상냥해요. 제가 말로 하는 것들을 책은 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독학용 책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료 강의 뭐 보시면 좋겠지만 무료 강의로도 충분히 여러분들 의지만 있다면 자 중심 무료 강의로 잡고 그 해당되는 챕터 혼자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책 잘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